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니 K신약 미국 진출의 선봉이죠. 자, 블록버스터 신약 1호 등장 기대감도 이제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K신약 미국 시장 진출 본격화. 보통 이제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게 글로벌 매출 1조 정도 기준입니다. 국내에서는 보통 이제 의약품이 블록버스터라고 하면 1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 자체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보통 FDA의 허가를 받는다든지 유럽의 EMA 허가를 받는다든지 국내에서 이제 신약 허가를 뭐 KFDA에서 허가를 받는다든지 신약 관련된 역사도 이제 국내에서 지금 20년이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제 매출을 내는 신약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는 게 이제 국내의 그간의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R&D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이제 축적을 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신약의 어떤 개념을 올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리보세라니까 감내주막 관련되는 HLB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회사가 얘기했듯이 단순히 이제 허가를 목표로 하는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아니라 이 간암 항암제 1차 치료제로 기존에 이제 그 바이엘의 소라페닙이라든지 에자이의 렘바팀이라,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로슈의 병용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간암 1차 치료제는 4가지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암 시장 자체도 단순히 이제 바이러스성 관련되는 이제 간염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비바이러스성 간염 관련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이제 고령화가 되고 이제 비만 환자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비바이러스성 관련되는 대사성 질환 환자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간암 치료제 시장도 계속 이제 증가되는 어떤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에서 미국 시장을 타켓으로 해서 이 리보세라니까 감내주막의 1차 치료제로서 이 압도적인 어떤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베스트 인 클래스로 2027년도나 2029년도에 피크 매출 3조, 미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50% 점유율을 가지고 지금 실질적인 어떤 상용화에 도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비즈니스 포스트 기사도 보면 HLB의 리보세라님, 그리고 이제 제약사 중심의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렉라자. 물론 이제 리보세라님도 이제 이 간암 허가 이후에 간암보다 시장이 훨씬 큰 이제 폐암이라든지, 이 간암이나 폐암은 결국 이제 간암도 이제 이 간 손상이 어느 정도 되어야 자각을 하고 폐도 이렇게 신경세포가 없어가지고 조기에 진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장 규모가 크다고 하는 게 보통은 이제 초기에 이렇게 진단이 되어가지고 되는 것보다는 이제 보통 되었을 때 이제 그 그레이드 자체가 좀 뒤에 오고 전신 치료를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많다 보니 이 간암이나 폐암 같은 경우가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속도도 이제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폐암이 이제 그런 상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암 쪽이나 간암 쪽, 간암은 원체 이제 허가가 쉽지가 않았고 도전해서 많이 실패했는데, 폐암도 굉장히 좀 경쟁이 좀 치열한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렉나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이런 어떤 부분들이 블록버스트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먼저 거기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 리보세란입니다, 이거죠. 자, 국내 이제 제약업계는 이제 복제약으로 시작하죠. 원료의약품을 하고, 그 다음에 카피 형태의 내수 시장 형태로 하고, 외국에다 팔겠다는 부분들이 본격화된 게 사실 이제 2000년도 넘고 2015년도부터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 제약 산업이 수출 산업이고 글로벌 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인식 전환된 지 이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선진 시장 진출을 이제 본격화하면서 기대감이 이제 높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블록버스터 신약 1호가 등장할 것이라는 이제 기대감이
이제 좀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SK 쪽에 이제 그 바이오팜에서 FDA 허가받았던 것들도 몇 년 되니까 이제 매출액이 직판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신약에 대한 어떤 인식들도 많이 바뀌어져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한 개 제품이 1000억 매출을 하면 블록버스터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그냥 100억이었습니다. 100억. 예. 근데 지금은 뭐 1000억대로 올렸는데 보통 이제 100억 넘어가면 블록버스터라고 불렀어요. 예. 사실 블록버스터 한 개 제품이 1조, 이제 글로벌에는 이제 1조를 내는 거죠. 1조. 국내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고 미국 시장은 다른 나라보다 약가가 두세 배 좀 많은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국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블록버스터가 나오기 힘든 부분들은 국내 시장 자체는 시장 규모도 뭐 좀 작고 보통 이제 이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10년에 뭐 1조가 들기 때문에 많은 어떤 자금과 시간을 투여하는 부분들이 국내에서 좀 그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만 이런 식의 흐름들을 하고 보통 이제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텍들은 대부분 이제 라이센스 아웃 형태를 하는데 지금 리보세라님의 그 진행무 회장은 끝까지 가겠다 해서 지금 와서 이제 최종 결과까지 온 겁니다.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자체 제품이 아니죠. 그래서 외부에서 라이센스 인을 해서 개발을 시켜 나가는 부분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형태로 이제 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개발에 어떤 투자를 끊임없이 해서 이제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전하고는 질적인 부분은 분명히 달랐고 이 부분들이 정말 이제 획기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 블록버스터 약물이 나와야 됩니다. 국내가. 그래야 이제 추가적인 R&D 가치라든지 기업들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때문에 하기 때문에 리보세라님의 거는 어떤 기대감들은 국내보다는 오히려 이제 외국 쪽에서 키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아침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면 훨씬 더 지금 기대감은 많은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미국 시장이 전체 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도 이제 뭐 약가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만큼 미국이 세계적으로 약가가 비싼 뭐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미국 시장에 이제 안착을 한다면 블록버스터까지도 큰 무리가 아닐 수 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미국 시장을 뚫는 게 힘들지만 하나 제대로 이제 뚫고 놓으면 대단한 어떤 상승을 볼 수 있는 어떤 시장이 미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FDA나 EMA 시장을 뚫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HLB 그룹의 리보세라님도 공격적인 매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FDA 허가된 항암제가 1년에 초기 한 3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대단한 매출액이 그 허가를 받는다 나오지는 않지만 이 피크 매출까지 이제 2027년, 2029년도로 보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보통 이제 간암 1차 치료제가 1조는 다 넘어갔거든요. 1조는 넘어갔는데 시장이 커지니까 또 그래도 베스트 인 클래스로 압도적으로 간 다음에 로슈나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을 넘어가는 어떤 흐름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3조까지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다음 달 말에 이 파이널 리뷰가 기존의 어떤 리뷰 같이 퍼스트 사이클 리뷰 미팅이나 미드 사이클 리뷰 미팅에서 문제가 없었듯이 이 그 ODAC 같은 것도 이제 열리지 않고 뭐 특별히 그 서류 요청이라든지 그게 없다면 무난히 이제 이 부분만 지난다고 하면 5월 이전에 퍼드파 일정에 따라서 허가 관련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자신감 속에서 작년부터 엘레바 테라피트 중심으로 이제 직판 체계를 하면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출시도 뭐 한 9월 정도 빠르게 지금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기준으로 미국 쪽에서는 40개 주에서 의약품 판매 면허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3년 안에 2027년이잖아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 50%. 아스트라제네카가 작년도에 25%까지 올라왔거든요. 로슈 제품의 약점 때문에. 그러면 두 회사의 약점을 범용적으로 언맨니즈를 그 충족시켜주는 게 리보세라인과 캄넬지만이고 당분간에는 후발주자가
그 허가받고 상용화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의 시간적인 부분은 지금 해당되지가 않는다라고 지금 IR 때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업화의 성공만 그 허가만 받는다면 상업화 성공 기대감이 훨씬 높은 부분들이 뭐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중국 증시는 이번 주까지는 열리지 않죠. 그리고 이제 공매도 쪽을 보시게 되면 오늘 5,980주 정도.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 보면 아주 철벽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400만 주도에서 사실은 이제 숏스퀴즈가 나오면 한 최소 100만 주에서 200만 주 정도는 털릴 거다. 그러면서 이제 급등이 나올 거라 했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이제 견고합니다. 공매도 잔고가 안 줄면서 현물이라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가를 이제 옆으로 조금 하락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숏스키가 나오면 이제 이 부분들이 최소한 100만 주에서 200만 주가 털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야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400만 주대에서 견조한 어떤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 어떤 공매도 입장. 예. 그리고 이제 대차 거래를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제 올해 6월 말까지가 이제 공매도 금지인데 지금 이제 이 체결을 시키고 있는 거는 뭐 연장이 되기보다는 그때는 풀릴 것이다 해서 이제 미리 이제 대차를 해놓는 어떤 부분들이 어떤 수요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상한은 이제 상한하고 이제 그 공매도 잔고의 차이가 몇백만 주 나잖아요, 지금. 대차 잔고가 2,100만 주에서 지금 1,200만 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거의 900만 주였고, 그 공매도 잔고는 930만 주대에서 430만 주니까 한 500만 주니까 한 몇백만 주 차이가 지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여차하면 확실하게 이제 줄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어떤 라인에서 지금 3주 정도 진행이 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주 흐름도 굉장히 뭐 중요한 어떤 구간이겠죠. 자, 그리고 좀 더 뭐 정보 같은 게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카톡방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에다가 참여 이렇게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